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는 독자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한근혜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분양 일을 하신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본부장님. 저희 아이가 16살인데요, 올해로. 아. 저희 아이가 1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으로는, 횟수로는 거의 15년 정도 됐어요. 아이와 함께 커리어가 그렇죠, 쌓였네요. 예, 맞아요. 투명하네. 네, 완전 투명하죠. 네. 그러면은 분양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게 어떻게 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가 부동산을 했었는데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매수를 찾고 또 그 다음에 살 사람은 매도를 찾고 네. 그러면 매수를 설득해 놓으면 매도가 안 한다고 하고 매도를 설득해 놓으면 매수가 안 한다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분양일은 물건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일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부동산을 하다가 그래서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첫 현장부터. 근데 처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모델하우스 쪽에 잡을 처음에 찾으실 때 어떻게 누구 소개나 그냥 가서 바로 저 이거 할래요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이거 일 해보지 않겠어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거? 부동산을 하다 보면 옆에 부동산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때 네. 그 부동산의 친한 사장님이 네. 같이 이거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때 SK 모델하우스에 자기 대행사의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가서 해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시작을 하게 됐죠. 첫 번째 어떠셨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잘했어요. 예. 이게 부동산을 하던 약간의 감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렵지 오히려? 않았어요. 예,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손님을 다뤘던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네. 서비스 마인드는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처음은 어려웠는데 처음엔 쉬웠는데 그다음부터는 되게 어려웠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그다음부터. 처음엔 아파트셨나요? 처음엔 오피스텔이었어요. 처음부터 난이도가 있는 상품이었는데, 그러면? 네. 수익형 물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할 때는 아파트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 분양이 있지 않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일비 상담사로 시작을 하셨었나 보네요? 아니요, 우리 그때 할 때, 네.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미분양이 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일을 제일 했죠. 네, 할 때죠. 예, 네. 할 때 했죠. 그 다음에 들어간 현장은 이제 단지 내 상가였고, 그 다음에 네. 들어간 현장은 또 이런 일반 주복 상가였고, 그 다음에 들어간 현장이 아파트였고. 네. 초창기는 이제 아파트와 수익형을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네. 요즘 지산 지식산업센터라고 네. 하죠? 네. 이렇게 지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잡으셨다고 네. 계속,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부동산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부동산 때 수입과 지금의 분양 상담사 초창기 때 지금은 뭐 어차피 엄마 하실 테니까 사실 뭐 총괄 본부장님이니까 근데 그 당시 수입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하셨을 때와 그때 부동산을 내 사무실로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실장으로? 아니요, 실장으로 일했어요. 실장으로 일했을 네. 때와 내가 이제 모델하우스에 상담사로 들어갔을 때 수입 격차는 좀 어떠셨어요? 부동산 일할 때는 뭐 기본급 뭐 80에 뭐 하면 뭐 최당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퍼센테이지였는데 그때는 다 전월세 넣는 거고 아니면 네. 매매나 해야 되는 시절이었고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월세 넣는 건 사실 큰 매출이 되지 않아서 뭐 200 안짝 이 정도였는데 한 달에 그러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까지 되는 날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는 1000단위가 넘어갔죠. 똑같은 노력 대비? 아니면 시간을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전단지도 붙이러 댕기고. 부동산을 하면서 전단지를 네, 붙여요? 막 그리고 맨날 TM도 하고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분양이 더 쉬운 건 아니에요. 더 힘든 부분이 있고 분양을 할 때도 똑같이 전단지도 붙이고 다니고 뭐 이런 노력을 저는 이제 바닥부터 했으니까 진짜 가장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었으니까 네, 하셨는데요? 현수막도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는 부동산 했었으니까 하시면서도? 부동산 할 때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쵸. 전단지는 붙이고 다녔죠. 뭐 빌라 매매, 아파트 매매, 뭐 찾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이고 다녔죠.
했죠.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양에 와서도 하니까 그게 되게 새롭지는 않았죠. 아, 네, 기본적으로. 근데 좀 원래 열심히 하셨네요, 본부장님은. 그때는 열심히 안 하면 누가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안 알려주셨나요? 하면 그런 방법들을? 전단지를 붙여라, 현수막을 보리 이런 걸 알려주셨었나요, 누가? 가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틀렸어요. 그때는 일을 네. 많이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당연히 이제 시간 되면 TM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단지도 붙여야 되고 TM보다는 어서 하는 거죠? 뭐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주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빌라 다니면서 매물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면서 전화가 온 사람들을 작업을 하거나 거리 네,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사실 부동산보다는 분양이 훨씬 더 매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았어요. 일단 일하는 수입이 게. 뭐 5배 차이인데요. 한 2, 300에서 1000만 원. 같은 시간 대비하면은 네. 자명한 일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도 그랬는데 훨씬 네. 더 일이 재밌더라고요. 아, 했을 때. 예. 재미있으셨어요? 네, 많이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재미있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냥 말씀해 주신다면. 부동산은 계속 손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무실에서. 네. 근데 여기는 내가 손님을 찾아가는 거고, 손님이 나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을 했을 때 그 희열감, 만족감, 그 다음에 그게 카타르시즘이 엄청났었죠. 예. 그거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그거에 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고도 느끼고, 이러는 거에 내가 이제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잠깐의 그때를 회상이 되시나 봐. 눈이 반짝반짝반짝 막 빛나셔. 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는 뒤에서 애 업고 병원 갔다가 네. 애가 어리니까 엄마랑 같이 애기 병원 갔다가 저는 전단지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엄마는 뒤에 쫓아오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엄마가 아직도 그게 흑역사인가 봐요. 엄마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요. 엄마는. 딸이 너무나 나는 그게 일하는 거였는데 고생하니까 짠했겠죠. 엄청 속상했나 봐요. 엄마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은 뭐 어머님 이렇게 많이 버셔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좀 풍부하게 주실 것 그러기는 같으신데.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은 맞아요. 이제 저희 본부장님도 책을 쓰셔서 제가 책을 봤는데 우리 일이 그 매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행복하죠. 이런 일을. 근데 경제적으로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시피 그 나름의 또 고난과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열정과 그런 멘탈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것들은.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또 경단이요? 아마 좀 일을 놓으셨던 분들이 아이 놓고 요즘에 네. 또 일거리에서 많이 또 요새는 또 남편 배우자분들도 회사에서 정년이 좀 빨라져서 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아마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도 계시니까 이 영상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선물 하나 주고 간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또 한쪽에서는 지산에 대해서 공급가액 우려 말씀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항동 이후로 항동. 사실 예 맞아요. 그 유명한 향동. 맞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은 지산이 때려 들어갔는데도 다 한 방에 끝났잖아요. 한 방에 끝나다 못해 지금 프리미엄이 다 5천 이상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뭔가 직주 근접 단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네. 좀 앞으로 이제 지금 늦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지금 지산으로 소액으로 뭔가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포인트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꿀팁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향동이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지었는데도 다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향동은 그럴 만한 많이 가졌어요. 네. 넘어가면 바로